예, 안녕하십니까. 저기 재단법인으로 이제 갔을 때 제가 여기 근무를 했었거든요. 5년 전 이야기인데 와서 발표를 해서 감회가 새롭습니다. 1980년도에 전두환 정권 때 발표했던 730 교육개혁 조치의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보면은 우리 경태, 교육 정상화, 과열 가외 해소 방안, 입시 위주의 교육에서 이제 인격 형성을 위한 교육, 위화감 해소 이런 어떤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이 내용을 지금 그대로 갖다 써도 별로 이렇게 문제가 없을 정도로 재활용이 가능한 이런 용어가 아닌가 싶습니다. 역으로 말하면 그때의 80년대의 문제의식이 지금까지도 해결되고 있지 않는 것 아니냐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권이 바뀔 때마다 무수히 많은 교육개혁안을 발표했지만 왜 실패를 했을까요? 아마 추진 목적 자체가 정권의 어떤 정치적 정당성이 약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극복하기 위한, 보완하기 위해서 했던 의도가 하나 있었고요. 두 번째로는 실제로 이제 교육 문제가 발생을 했습니다. 워낙 이대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위기의식에서 이런 것들이 나왔지만 방식에 있어서 이제 전문가 중심의 접근들, 두 번째가 이제 탑다운 방식들이었고 정권 초기에 추진이 되다 것들, 단기적인 방안들이 많이 나오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권이 바뀔 때마다 연속성으로 가지 못하고 냉탕과 온탕을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래서 정권 초기에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걸지만 후기에는 레일벽에 빠지게 되는 이런 것들을 늘 우리가 반복하게 됩니다. 또 하나는 이제 발표 방안들은 그럴듯하게 나오지만 실제 예산이 뒷받침되지 않으면서 이게 늘 이제 발표에 그치는 이런 것들이 반복되었고요. 또 하나는 이제 경쟁의 어떤 근본 현상들이 있죠. 이걸 근본 현상을 해결하지 못하다 보니까 늘 그 문제로 접근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결국 어떤 원인을 잡지 못한 상태에서 증상만 치료하는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되어졌고요. 또 하나는 중앙집권 시스템의 한계라고 보여집니다. 관료들 자체가 이해관계에 포획되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기도 하고요. 청와대 정부 시스템이라고 하는 여기서 이제 청와대가 교육에 대한 어떤 이해, 철학, 비전이 없으면 어떤 방향으로 가져갈지를 잘 모를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무의사결정으로 더 중요한 문제가 있고 긴급한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문제가 생길 것 같으면 건드리지 않습니다. 의제로 올리지 않는 거죠. 마치 유보통합 민감한 문제이면 아예 이거를 가야 할 길을 못 가잖아요. 이런 것처럼 의제로 아예 올리지 않는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많은 분들에게 우리 경기교육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인식을 하는가 여쭤봤습니다. 우리 이준영 교수님께서 벌새의 이미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안데스 산맥의 우화인데요. 큰 산불이 났을 때 독수리, 아주 이런 큰 황새, 이런 큰 새들은 불이 났을 때 도망을 가는데 불을 끄려 하지 않았는데 아주 자그마한 벌새가 입에 물을 머금고 불을 끄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이런 이야기들을 담아내고 있습니다. 과연 혁신교육의 출발이 어디서부터였는가? 청와대에서 출발했는가? 아니면 우리 고시에 합격을 하셨던 관료들에 의해서, 교수님들에 의해서 이것들이 나왔는가?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현장에서부터 학교를 지키기 위해서 오분이쳤던 어떤 선생님들의 모습들, 학부모님들의 어떤 모습이 있었다라고 볼 수 있는 것 같고요. 혁신교육의 출발은 사실 그 끝을 예상하진 않았습니다. 트로이 목마처럼 작게 출발했는데 이 여파가 어디까지 갈지 모르는 이런 것들로 형상화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혁신교육이 어쨌든 우리 교육개혁의 모델, 위에서 아래로의 모델이 아니라 아래에서 위로, 옆에서 옆으로의 네트워크를 통한 혁신 모델을 제시했다. 그리고 이제 총체적인 변화죠. 학교 혁신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교육청도 바뀌어야 되는 거고, 교육 과정도 바뀌어야 되는 거고, 예산 쓰는 방법도 바뀌어야 된다. 학교의 힘만 갖고, 선생님들의 힘만 갖고 혁신교육이 완성되지 않는 거죠. 이 총체적인 어떤 변화, 전원 공격, 전원 수비가 이루어져야 성공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예전부터 우리 선배들이 다른 개인 단위 안에서 노력하셨던 분들이 있습니다. 좋은 수업을 위해서. 하지만 개인 단위의 노력이 갖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제 학교가 총체적으로 바뀌어야 된다. 학교를 단위의 어떤 실천적인 노력이 나타났었고요. 교육청 스스로가 자율과 기획의 공간이 예전보다 넓어졌습니다. 이제는 개별 학교의 노력 갖고 안 되니까 지역과 마을, 더 나아가서는 이제 중앙정부가 바뀌어야 된다라는 요구로 이어지는 거죠. 하지만
혁신교육 3.0을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지금 의견을 여쭙고 있는데요. 우리 10년의 경격신 운동을 어떻게 바라보는가 의견을 여쭤봤더니 다음과 같은 의견들이 많았습니다. 혁신교육이 MD학교육의 제4회기까지 가는 학교도 있지만 아직까지 0.8회기도 도달하지 못한, 한마디로 말하면 혁신 무풍지대, 사각지대가 존재하고 있다. 이거 냉정하게 알아봐야 된다라고 하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동시성의 비동시성, 그러니까 여전히 교사와 학교와 지역 간의 혁신의 수준, 내용에 있어서의 편차가 극심하다. 이거 인정하고 시작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의견들이 많았습니다. 우리 중장기 발전 방안이나 미래교육이나 사회교육체제 보고서에 좋은 내용들이 많이 있지만 이것이 여전히 담론 수준에 머물러 있는 거고 실제 우리의 액션으로 정책으로 구체화되고 있지 못하다. 이거 인정해라 라는 요구도 많았고요. 혁신학교가 벌써 10에서 20% 가까이 올라갔지 않습니까? 그럼 산술적으로 사교육비 일정하게 몇 %라도 떨어졌어야 되는데 그렇고 있지 않다라는 이야기들, 그리고 진정한 마을교육 공동체가 형성되고 있는 건가? 그런데 꿈의대학이나 꿈의학교는 마을교육 공동체의 일부이고 수단입니다. 그런데 마을교육 공동체 형성이 아직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부분들에 있어서 좀 더 제대로 된 상들을 총체적으로 그려야 되는 것이 아닌가. 우리 학부모들의 잣대가 여전히 미약하다라는 거죠. 학부모들이 학부모들을 설득해야 되는데 그러한 힘들이 과연 있는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 정책의 일관성이 많이 부족하고 시스템이 아닌 여전히 파일럿 방식의 정책들이 많이 추진되고 있다. 우리가 혁신 리더들을 불러내야 된다라고 하는 여러 가지 시스템이 있었습니다만 과연 그런 분들이 정말 제대로 된 역할들을 지금 하고 있는 거냐? 이런 어떤 반성도 있었습니다. 또 교사들의 어떤 소진, 상처 현상들이 발생하고, 그래서 지원 시스템은 없는데 계속 학교가 때우는 또 이러한 방식들이니까 이게 아주 근대적인 어떤 행정 시스템이 있는 것들은 아니냐. 너무나도 매년 메시지가 던져져 오고 있는데 혁신의 초점은 좀 무뎌진 것 같다. 지역별 어떤 특색화가 여전히 좀 부족하고 4차 교육의 혁명은 사실은 이제 어떤 개별화 맞춤형 교육인 건데 이 역시도 아직 우리가 엄두도 못 내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결국 혁신교육에 대한 기본, 우리가 많은 문서에서 나와 있는 내용들이 있습니다만 이거 자체가 아직 안 가고 있는 학교도 많다는 거죠. 그런데 수업 자체가 정말 사유지의 영역인 거냐 아니면 공유지의 영역인 거냐라고 봤을 때 여전히 폐쇄적인 방식으로 또 학습 공동체에 참여하지 않는 이런 부분도 많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컨대 청소년 의회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 당장 학급에서는 아직 학급 회의조차도 안 지켜지는 학교들이 많다라는 거죠. 이런 어떤 기본들을 어떻게 지켜나갈 것이냐부터 우리가 고민을 하자. 그래서 이제 앞으로 거버넌스와 함께 지역과 함께 혁신의 모색들을 만들어 가야 될 부분들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교육과정과 수학평가 등 단위 학교 내지는 우리 경기교육에서 합의된 비전이 무엇인가를 명확하게 정리를 해도 이것들이 우리 각자의 실천 강령으로 행동 강령으로 이어져야 된다. 그런데 이것들이 정리가 안 된 상태에서 여전히 개인 단위 안에서의 자율적인 운동은 지나치게 커져 있다 보니까 학교 안에서의 편차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 아니냐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다만 이런 것도 우리가 한번 논의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이제 문재인 정부를 보게 되면은 그나마 학교와 교육청과 중앙정부가 같은 곳을 바라볼 수 있는 개혁의 최적기입니다. 그래서 혁신교육의 가치가 일정하게 교육 공약과 국정과제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만 여전히 우리 혁신교육의 가치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는 세력과 주체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죠. 여전히 두 패러다임의 관점에서 교육을 바라보고 우리 아이가 아니라 내 아이의 관점에서 이해관계의 문제로 교육을 바라보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흐름들이 나타나 있다 보니까 교육 본질의 영역보다는 정무와 정치의 판단으로 이것들이 작동이 되면서 우리 혁신교육의 가치가 더 뻗어나가지 못하는 현재의 그 어떤 닭보 상태에 있는 것들이 아니냐. 그럼 어떻게 할 거냐? 문재인 정부 때 모와 유수를 기대했지만 능력으로 따지면 팩토까지는 안 갔지만 개와 벌밖에 아직 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지점을 우리가 인정을 하고 다시 나아가야 한다. 시간과 축적과 그리고 공감대 형성을 위한 어떤 우리의 실천이 여전히 필요하다라고 보는 거고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정책환경 재구성을 보면 첫 번째가 국가교육회의입니다. 이 교육생태계의 큰 변화가 오게 되는데 이 집행 기획과 연구 기능은 국가교육위원회로 가져오되
집행기능은 교육부로 가져와야 된다. 근데 이것이 이제 기존의 대통령 교육기구와는 달리 거버넌스를 잘 만들어내야 되는데 시도교육감 협의회, 시도지사 협의회, 중앙부처, 시민사회 거버넌스를 구축함으로써 교육부 안의 문제를 해결될 수가 없는 것은 타 부처와의 어떤 연계, 지자체와의 연계를 통해서 풀어가야 되고요. 시민사회의 어떤 힘, 교원들의 힘, 교직원의 힘, 학부모들의 힘에 의해서 이 정책 비전을 만들어 나가는 이 밀어주기의 어떤 힘이라는 게 있지 않으면 여기다가 맡겨놓으면 전문가들만의 장치로 끝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눈 부릅뜨고 여기에 함께 만들어갈 필요가 있겠다. 그런데 국가교육위원회를 견인할 수 있는 시민사회의 힘이라는 게 있는 거냐? 이런 거 우리가 앞으로 고민해 봐야 되고 그렇게 해서 이해관계자들의 저항의 현상들을 뚫고 문제를 극복해 나가야 되겠다. 두 번째, 대입제도 가지고 우리가 논란을 벌여봐야 늘 늪에 빠지더라. 이제 평생교육과 직업교육과 고등교육 중심의 정책을 설계하면서 평생교육의 맥락에서 우리 초중등교육을 바라봐야 된다. 그러니까 학력과 자격과 경력이 호환되는 어떤 체제를 통해서 삶의 경로가 대단히 다양할 수 있다는 것들을 보여줘야지만 명문대 지킴 현상들을 우리가 뺄 수 있고요. 더 나아가서는 강소대학이라든지 잘 가르치는 대학 이런 좋은 대학들을 많이 육성해 나가는 데 우리가 에너지를 많이 쏟을 필요가 있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앞에서 나왔던 이야기들입니다만 교육 자치와 학교 자치가 대단히 중요한 건데 이 교육 자치라는 것들은 잘못하다 보면은 학교 자치도 마찬가지인데 이게 자치 만능주의에 우리가 빠지게 되면 교육 격차와 편차와 불평등의 문제가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어떤 전문성이라든지 신뢰에 대한 어떤 구축, 거버넌스의 공동체적인 어떤 통제 시스템에 의한 질관리 시스템을 함께 만들어주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알아서 해라라고 하는 방식들은 또 다른 위험성을 가져올 수가 있겠다. 다만 이 교육 자치의 핵심은 교육청 자치가 핵심이 아니고 학교장 자치의 핵심도 아니고 결국 학교 자치의 핵심인 건데 이 학교 자치의 핵심은 교사 자치가 아니다라는 거죠. 결국 교사와 교직원과 학부모와 학생들이 함께 참여하되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어떤 거버넌스의 개념이 결합된 학교 자체의 개념으로 가야 된다. 이제 마을교육 공동체와 함께하는 혁신으로 나아가야 한다. 어느 혁신교육지구 사업과 마을교육 공동체라고 하는 개념을 잘 결합해서 한마디로 말하면 올코트 프레싱이죠. 농구로 따지면 같이 어느 한쪽으로 풀리는 이런 방식이 아니라 다 같이 해야 되는 어떤 이런 컨셉으로 우리가 가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겠는가라는 생각. 교육과정의 경우에도 이제는 단위 학교의 자율성을 봐되 이제는 학교가 교육과정을 만들어야 된다. 필요하면 교과목도 개설을 해야 되고 자율학교의 경우 20%의 어떤 자율성이 있습니다만 이걸 50% 이상으로 올리고 단위 학교에서는 그 여백만큼을 별도의 프로그램과 별도의 교과목을 만들어낼 수 있는 이러한 지역 교육과정 개념으로 이제는 와줘야지 되겠다. 복역전제를 우리가 전면적으로 이제는 준비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 이제 대비를 하는 과정들이 필요하다라고 보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교육지원청이 이제 무수히 많은 어떤 요구가 들어오고 있는데 여기에 이제 교육지원청의 역할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이미 지금 이제 혁신교육지구 사업 성공하는 데를 보게 되면은 중간 지원 조직들이 엄청나게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 중간 지원 조직들은 외부의 필요에 대단히 민감하면서 이 내부의 현장의 요구에 대해서 대단히 신속하게 대응을 합니다. 우리 체험활동 가려고 하는데 뭐 필요해요 그러면 택시를 불러준다라든지 심지어는 버스를 제공해 주기도 하죠. 그리고 체험 프로그램들을 다 발굴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어떤 지원 시스템을 가지고 들어가는 데가 이미 지자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과연 우리 교육지원청에서는 그러한 것들에 민감하게 대응해 줄 수 있는 건가? 그러한 시스템이 있는 것인가라는 걸 놓고 봤을 때 우리 교육청에서도 본청 시스템을 이제 개편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보기에 더 중요한 것들은 교육지원청입니다. 이 교육지원청의 역할이 있어야지만 마을교육 공동체라든지 고교학전제라든지 돌봄교실의 어떤 모델의 다양한 이런 것들이 다 풀려나갈 수 있다. 그런데 이제 교육지원청에 관련되어 있는 모델이 여전히 공문과 예산을 단위학교에 전달해주는 일종의 터미널 역할만 하고 있습니다. 이걸 플랫폼 조직으로 바꿔서 현장을 민감하게 대응해 주는 조직으로 만들어내야지만 앞으로 무수히 많은 요구들이 풀려나갈 수 있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이 서비스 조직 기능으로서의 역할과 위상을 강화하는 것들이 대단히 중요하겠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